네, 오늘은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 부근에 위치를 했고요. 11월 7일 말씀드렸다시피 발생했던 트럼프 트레이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트레이드의 현상 자체가 시장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쭉 한번 정리하는 흐름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성장률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이제 명목 성장률이 계속 미국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실질 GDP가 3분기 속보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률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이런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분기가 속보치가 2.8로 집계가 됐고 개인 소비가 2.46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GDP 성장률을 갖고 미국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민간 소비 기여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과거 경기 침체 리세션 구간하고 비교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소비가 먼저 꺾이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소비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패턴이었다. 지금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던 과거 사례를 쭉 설명을 드렸고 심지어는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을 통해서 006 IT 버블 당시 흐름하고도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고용시장입니다. 미국의 명목 성장률을 어떻게 기대하냐 마냐 그 내막을 들춰보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최근 고용 데이터의 실업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고용의 질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점진적인 약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례적인 시그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경기 침체 직전에 나왔던 패턴이 지금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러한 노동시장이 견고했던 이유 자체가 이민자의 유입이었지만 지금 이게 피크아웃이 됐고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인구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깜짝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최근에 실업률이 낮게 나온 이유 자체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인데 이런 흐름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이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추이로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이 결국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02년 2월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인구 구조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고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실업률이 치솟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세션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꾸준히 강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달러 인덱스 보시게 되면 지금 105포인트를 넘어서는 위치에 달았습니다. 달러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트레이드를 통해서 채권 시장이 우려하는 게 결국에는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재정 위기가 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길트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지만 파운드는 약세가 됐거든요. 그 외에 신흥국들의 위기 대부분은 해당 국가의 금리는 오를 수 있어도 결국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는 모습으로 재정 위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흐름 자체가 지금 보시면 달러 강세가 오히려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선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 재정 적자의 위기가 고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재정 적자라든지 재정 위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10년물 수익률과 원유의 흐름인데 보시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죠. 오히려 원유가 선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가가 채권에 반영이 되면서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흐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괴리가 벌어졌지만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오버슈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오버슈팅의 원인으로는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관세와 감세가 될 텐데 지금 모든 수입품의 20%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산에는 60%, 멕시코산 차량에 200% 관세. 결국에는 이런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영향은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우려를 감세를 해서 보완하겠다라는 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입니다. 2017년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 더 중요한 부분은 법인세율을 21%, 15%로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분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중산층 가구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감세 혜택으로 1740달러를 받게 되고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간과한 부분은 실질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이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관세 자체에서 서로 상쇄가 되는 거고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단기적인 시기 안에 좁혀보더라도 결국 감세 혜택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상쇄가 될 수 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이런 그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 강화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일반적인 예상은 이게 임금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 부분 실질 효과가 GDP 성장 둔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모든 정책에 한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임금 상승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GDP 성장 둔화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관세 부분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종합해보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현재 트럼프의 당선을 놓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채의 이자 지불 금액 수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위치죠. 이게 전체적인 신용카드 부채에다가 이자율이 현재 상업은행 카드 대출 금리가 21.76%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위치가 여기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연준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연준 의사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중립금리까지는 연속해서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의 흐름과 전반적인 금리 기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의 시장 공포감은 상당히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듀레이션 확대의 적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봐야겠죠. 현재 금리 상승은 한마디로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 기회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채권 시장에서의 투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펀더멘털의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꾸준히 드렸지만 이 매주 단위로 주간 경제 상황 지수를 발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2일 최근 기준이죠. 1.65%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정체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거죠. 사실상 미국 경제가 모멘텀을 갖고 회복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10월 26일자 기준이 2.11이었는데 이에 비해 하락을 한 것이고 13주 이동평균이 2%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죠. 참고로
24년 3분기까지 연간 GDP 성장률 2.66으로 나오는 상황을 비교해보면 지금 주간 경제 상황 지수는 그렇게 생각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박스권의 하단 수준의 이제 방향성을 갖고 위치를 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주간 경제 상황 지수는 매주 단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철도, 화물의 교통량을 넣고요. 대형 소매점의 매출도 당연히 들어가고 특히 이제 전기, 전력 생산 관련된 부분도 넣고요. 연방 세금, 원천 징수 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주간 단위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성장률이 어떤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빨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뚜렷하게 정체 횡보되는 구간 그중에서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금리 하방 베팅에 대한 그런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특별한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충분히 10년 수익률이 3.5를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드렸었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상승 부분도 결국에는 이번 구간이 고점을 형성하면서 재차 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유가의 흐름과 결국 이제 물가의 흐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또 높다.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나타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